새벽 6시 30분 서울 지하철 2호선. 퇴근하는 젊은이들과 출근하는 사람들이 교차하는 시간대입니다. 그 틈새로 작업복을 입은 어르신들이 하나둘 탑승합니다. 손에는 세월의 흔적이 묻은 공구 가방, 등에는 묵직한 배낭을 메고 계십니다. 그들의 표정은 피곤하지만 결연합니다. 오늘도 현장으로 향하는 그 발걸음 속에는 수십 년간 쌓아온 기술과 자부심이 담겨 있습니다. 한국이 물질적이고 냉정하다고요? 한국 사람들은 감정이 메말랐다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분들의 손때 묻은 공구 하나하나가 한 나라를 세웠습니다. 저 굳은 살 박힌 손이 반도체 공장을 지었고 고층 빌딩을 올렸으며 세계가 주목하는 제품을 만들어냈습니다. 그 손은 차갑지 않습니다. 오히려 뜨겁습니다. 그런데 왜 어떤 외국인들은 이 나라에서 오래 살면서도 이 나라를 미워할까요? 왜 그들은 한국의 발전을 보면서도 불평만 늘어놓을까요?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 라이언은 바로 그 질문에서 출발했습니다. 미국 본사에서 인정받아 이칠 비자로 한국에 파견된 엔지니어, 그는 한국에서 2년을 보내며 놀라운 발견을 하게 됩니다. 한국을 비난하던 외국인 커뮤니티 속에서 그는 왜 다른 선택을 했을까요? 그리고 그가 마침내 고개를 숙이며 감사를 전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체류기가 아닙니다. 한 외국인이 발견한 대한민국의 진짜 품격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라이언입니다. 미국 시카고에서 태어나 자랐고 대학에서 기계공학을 전공했습니다. 졸업 후 본사에서 8년간 일하며 여러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이끌었고 그 성과를 인정받아 2년 전 한국 지사로 파견되었습니다. 사실 처음엔 망설였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아는 게 거의 없었거든요. K-팝, 김치, 그 정도였습니다. 뉴욕과 시카고에서의 삶은 치열했습니다. 하지만 그 치열함은 예측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규칙이 명확하고 계약이 모든 것을 결정했습니다. 반면 서울은 달랐습니다. 속도가 다르고 에너지가 다르며 무엇보다 사람들의 기대치가 달랐습니다. 한국은 약속을 중시합니다. 시간을 정확히 지키고 결과로 말하는 문화가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일 문화적 규범이 강한 사회에서 나온 특징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점은 일부 외국인 커뮤니티가 이런 한국의 특징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영어권 버블 속에서만 생활합니다. 외국인 바에서 만나고 온라인 포럼에서 불평을 공유하며 한국어를 배우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버블 안에서 한국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계속 강화됩니다. 한두 번의 불쾌한 경험이 마치 한국 전체의 모습인 것처럼 과장되고 그것이 다시 온라인에서 증폭됩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우리 시니어 세대가 만들어 온 약속 지키는 문화, 시간 엄수 문화, 결과로 증명하는 문화가 장점이자 동시에 외국인들에게는 문턱이 될 수 있다고요? 하지만 그게 나쁜 건가요? 아닙니다. 그것이 바로 한국을 여기까지 이끌어온 힘입니다. 문제는 그 문화를 이해하려는 노력 없이 비난만 하는 태도입니다. 한국에 도착한 첫날, 저는 인천공항에서 압도당했습니다. 깨끗하고 빠르고 효율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한국은 공항 밖에 있었습니다. 회사 첫날, 저는 박 부장님을 만났습니다. 58세, 30년 경력의 베테랑 엔지니어였습니다. 그분은 저를 보자마자 악수를 청하며 말했습니다. 라이언 씨, 한국이 처음이지. 어려운 점 있으면 언제든 말해. 처음 몇 주는 정신 없었습니다. 회의는 빠르게 진행되고 결정은 즉시 이루어지며 실행은 다음날 시작되었습니다. 시카고에서라면 몇 주 걸릴 일이 여기서는 며칠 만에 끝났습니다. 하지만 박 부장님은 제가 적응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도와주셨습니다. 한국 문화가 빠르고 강도 높아 보이지만 그 안에는 사람에 대한 배려가 있어요. 저는 한국어를 배우기로 결심했습니다. 초급 수준이지만 매일 아침 인사를 연습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시간마다 회사 근처 식당에 갔습니다. 식당 아주머니는 처음엔 의아해하셨지만 제가 서툰 한국어로 인사하자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외국 사람이 한국말 하네. 대단하다. 그분은 매일 반찬을 더 주셨고 가끔은 새로운 메뉴를 추천해 주셨습니다. 협력사 프로젝트가 시작되었을 때 박 부장님은 저를 현장에 데려가셨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평균 연령 60세가 넘는 기술자들을 만났습니다. 그분들은 영어를 한마디도 못했지만 손과 몸으로 모든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어떤 어르신은 공구를 제 손에 쥐어주며 직접 해보라고 하셨습니다. 실수해도 웃으며 다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나라의 기술은 교과서가 아니라 사람에게서 전수된다는 것을요. 몇 달 후, 저는 외국인 모임에 초대받았습니다. 주로 영어 교사들과 외국인 프리랜서들이 모이는 자리였습니다. 처음엔 반가웠습니다. 영어로 편하게 대화할 수 있는 공간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대화가 진행될수록 저는 점점 불편해졌습니다. 한국은 정말 이해할 수 없어. 왜 이렇게 K문화를 강요하는 거야? 회사 문화는 최악이야. 야근이 당연하고 위계질서는 중세시대 수준이야. 한국어 배워봤자 소용없어. 어차피 외국인 취급받을 뿐이야. 불평은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그들 중 상당수는 한국에서 5년, 10년을 살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어는 기초도 못했고 한국인 친구도 거의 없었습니다.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들은 장기 체류자임에도 불구하고 명확한 계획이 없었습니다. 한국어를 배울 생각도, 현지 네트워크를 만들 생각도 없었습니다. 대신 몇 가지 불쾌한 경험을 전체로 일반화했습니다. 지하철에서 누군가 밀쳤다는 경험, 식당에서 무시당했다는 경험, 회사에서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경험. 그것이 그들에게는 한국 전체의 모습이었습니다. 한 영어 교사가 말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차갑고 물질적이야. 돈과 외모만 중요하게 생각해. 저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정말 그런가요? 저는 다른 경험을 했는데요. 제 동료들은 제가 적응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줬습니다. 식당 아주머니는 매일 따뜻하게 대해주시고요. 그러자 그가 비웃었습니다. 그건 내가 운이 좋은 거야. 우리는 다르거든.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내가 운이 좋은 건가 아니면 이들이 스스로를 가두는 건가?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같은 나라에서 살면서도 완전히 다른 경험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저는 답을 찾고 싶었습니다. 그 답은 예상치 못한 순간에 찾아왔습니다. 어느 목요일 밤 프로젝트 마감이 임박해 야근을 했습니다. 회사를 나선 시간은 밤 11시 50분. 막차를 놓쳤습니다. 택시를 잡으려 했지만 빗줄기가 거세졌습니다. 저는 우산도 없이 편의점 처마 밑으로 뛰어들었습니다. 편의점 사장님은 60대로 보이는 어르신이었습니다. 제가 흠뻑 젖은 모습을 보시더니 말씀하셨습니다. 택시 잡을 거야? 저는 한국어로 답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분은 뒤로 가시더니 우산을 가져오셨습니다. 그리고 제 손에 쥐어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거 쓰고 가. 내일 출근할 때 돌려줘도 돼. 저는 놀랐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우산 없으셔도 되나요? 사장님은 웃으셨습니다. 괜찮아. 외국에서 일하면 더 힘들지. 우리 아들도 너만 했을 때 미국 가서 고생했어. 그때 누군가 도와줬으면 좋았을 텐데. 그 순간 저는 뭉클했습니다. 저를 본 적도 없는 분이 자신의 아들을 떠올리며 우산을 내어주신 겁니다. 다음날 우산을 돌려드리러 갔을 때 사장님은 커피 한 잔을 건네주셨습니다. 힘내. 한국 생활 어렵지? 근데 적응하면 괜찮을 거야. 그날 박 부장님은 공장 견학을 제안하셨습니다. 라이언 씨, 진짜 한국을 보고 싶으면 현장을 봐야 해. 공장에서 만난 어르신 기술자들은 경이로웠습니다. 한 분은 40년 경력의 용접 기술자였고 다른 분은 35년 경력의 설비 전문가였습니다. 그분들은 영어 한마디 못했지만 공정 하나하나를 몸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실수하면 어깨를 두드리며 격려하셨고 성공하면 엄지를 들어주셨습니다. 점심시간에는 도시락을 나눠주시며 함께 식사하셨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사회의 차가움은 기준입니다. 약속을 지키고 시간을 엄수하고 결과로 증명하는 기준. 하지만 그 기준 뒤에는 정이 있습니다. 비 오는 밤 우산을 건네는 마음, 현장에서 후배를 가르치는 마음, 외국인이라도 노력하면 인정하는 마음. 몇 주 후, 저는 외국인 팟캐스트 출연 제안을 받았습니다. 한국에서의 경험을 나눠달라는 것이었습니다. 녹음 현장에 가보니 분위기가 묘했습니다. 진행자들은 이미 방향을 정해놓은 듯 했습니다. K-팝은 이상하고 과대평가됐다.
한국은 술 문화밖에 없다. 외국인에게 폐쇄적이다 같은 편견 가득한 질문들이 쏟아졌습니다. 저는 침착하게 답했습니다. K-팝은 음악 장르 중 하나일 뿐입니다. 좋아할 수도 안 좋아할 수도 있죠. 하지만 한국을 K-팝으로만 규정하는 건 너무 협소합니다. 한국은 약속을 지키고 결과로 말하는 나라입니다. 진행자가 비꼬듯 물었습니다. 그게 좋은 건가요? 너무 빡빡한 거 아닌가요? 저는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그 빡빡함이 한국을 여기까지 이끌었습니다. 새벽 6시에 출근하는 어르신 기술자들, 40년 경력으로 후배를 가르치는 분들, 그분들이 이 나라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저는 말을 이었습니다. 어젯밤에 저는 낯선 편의점 사장님께 우산을 받았습니다. 그분은 저를 본 적도 없었지만 미국에서 고생한 아들을 떠올리며 우산을 건네주셨죠. 공장에서는 영어 한마디 못하는 어르신들이 저에게 기술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게 제가 본 한국입니다. 차갑다고요? 천만에요. 이 나라는 뜨겁습니다. 녹음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진행자들은 말문이 막힌 듯 했습니다. 에피소드가 공개되자 댓글이 폭발했습니다. 저도 길 잃었을 때 할머니가 직접 데려다 주셨어요. 아플 때 이웃 아주머니가 죽을 끓여 주셨습니다. 한국에서 5년 살면서 받은 도움이 셀 수 없이 많아요. 한국에서 살며 도움받았던 외국인들의 사례가 줄줄이 달렸습니다. 저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 팟캐스트 이후 제 삶이 바뀌었습니다. 여러 외국인들이 저에게 연락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한국을 제대로 경험할 수 있나요? 저는 그들을 박 부장님께 소개했고 박 부장님은 회사 산악회에 초대해 주셨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언어 장벽도 있었고 문화 차이도 컸습니다. 하지만 산을 오르며 땀 흘리고 정상에서 김밥을 나눠 먹으니 벽이 허물어졌습니다. 저는 버블 깨기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외국인 동료들을 동네 반상회, 직장 동호회, 자원봉사 모임에 연결했습니다. 처음엔 불평하던 몇 명이 한국어 스터디에 합류했습니다. 생각보다 재미있네요. 한국 친구가 생겼어요. 이제야 한국이 이해되기 시작해요. 변화는 조금씩 일어났습니다. 가장 놀라운 변화는 제이크에게 일어났습니다. 그는 영어 교사로 한국에서 7년을 살았지만 한국을 혐오했습니다. 하지만 현장 실습에 참여하면서 달라졌습니다. 어르신 기술자들이 그를 멘토로 받아들였고 그는 그분들에게 영어를 가르쳤습니다. 세대와 국적을 초월한 멘토-멘티 관계가 형성되었습니다. 어느 날 제이크가 말했습니다. 라이언, 내가 틀렸어. 한국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문제였어. 나는 7년 동안 버블 속에만 있었어. 진짜 한국을 본 적이 없었던 거야. 그의 눈에는 눈물이 맺혔습니다. 이제야 알겠어. 이 나라가 왜 이렇게 발전했는지. 저는 그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늦지 않았어. 지금부터 시작하면 돼. 우리는 매주 모임을 가졌습니다. 한국인과 외국인이 함께 등산하고 밥을 먹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언어는 서툴렀지만 마음은 통했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저와 맞을 수도 아닐 수도 있습니다. 어떤 나라든 장단점이 있고 개인마다 선호하는 문화가 다릅니다. 하지만 이 나라의 품격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약속을 지키는 정직함, 결과로 증명하는 근면함, 그리고 그 단단한 기준 뒤에 숨어있는 따뜻한 정. 이것이 대한민국입니다. 주말 아침, 북한산 정상. 저와 박 부장님, 어르신 기술자들, 그리고 제이크를 포함한 외국인 친구들이 둘러앉아 김밥을 나눠 먹습니다. 햇살이 따스하고 바람이 시원합니다. 누군가는 한국어로, 누군가는 영어로 이야기합니다. 완벽하게 통하지 않지만 웃음이 끊이지 않습니다. 박 부장님이 말씀하십니다. 라이언 씨, 한국 생활 어때? 저는 한국어로 답합니다. 정말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장님. 어르신들이 박수를 칩니다. 한국말 많이 늘었네. 저는 웃으며 김밥을 한 입 베어 물습니다. 식당 아주머니가 싸주신 김밥입니다. 참치 김밥에 단무지가 듬뿍 들어있습니다. 세상 어디든 불친절도 있고 어려움도 있습니다. 완벽한 나라는 없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경쟁력은 기술만이 아닙니다. 사람의 마음입니다. 약속을 지키는 손, 비 오는 밤 우산을 씌워주는 손, 현장에서 후배를 가르치는 손. 이것이 제가 경험한 대한민국의 품격입니다. 제이크가 옆에서 말합니다.
라이언, 너 덕분에 내 인생이 바뀌었어. 고마워. 저는 고개를 저으며 답합니다. 아니야. 한국이 너를 바꾼 거야. 내가 마음을 열었을 뿐이야. 산 아래로 서울이 펼쳐집니다. 고층 빌딩들, 도로 위를 달리는 차들, 저 멀리 한강이 반짝입니다. 이 모든 것을 만든 건 누구일까요? 새벽같이 일어나 지하철을 타고 출근하는 어르신들입니다. 밤늦게까지 현장을 지키는 기술자들입니다. 식당에서, 편의점에서, 공장에서, 사무실에서 묵묵히 자기 자리를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선진국은 건물로 증명되지 않습니다. 사람으로 증명됩니다. 비 오는 밤 낯선 이에게 우산을 건네는 마음, 외국인 후배를 자식처럼 가르치는 정성, 약속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자세.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이 지켜온 품격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 품격 앞에서 고개를 숙입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당신에게서 진짜 선진국의 의미를 배웠습니다.